자, 두 번째 그러면 주제 두 번째 넘어가도록 주제로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베 일본 수상이 뭐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G20 회담이 오사카에 열리고 있는데 19개 나라 또는 그 국제기구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안 만났습니다. 한 명만 빼고 다 만나요. 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요. 물론 저도 일본 애들 하는 짓거리 보면은 정말 속 좁은 옹졸합니다. 그러나 그 옹졸함을 넘어서 외교적으로 잘 다독거려서 해야 되는 건데 혼자만 못 만나서 왕따 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건 또 뭡니까 진짜? 일본 애들한테 그렇게 개무시 당한 겁니다. 일본이 지금 관함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언론 보도 보셨겠죠? 중국도 초청했습니다. 한국만 초청 안 했습니다. 관함식이란 건 각 나라 해군이 와가지고 쫙 이제 행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초청을 안 했습니다. 왕따입니다. 물론 일본이 왕따 시키면 우리 국민들 기분 나쁘죠. 그러나 이 정부에 하고 있는 짓이 그런 왕따를 스스로 자초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네, 일본의 정치가들이 그러죠. 이 문재인이 외교를 하는데 이게 외교라는 것은 늘 좋은 말만 하고 살랑살랑 봄바람을 불어 넣어야 되는 건데 맨날 시베리아 벌판에서 그냥 혹한의 바람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거는 외교라는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싸우자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일본인들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일본인들은 굉장히 정제된 표현이라든가 또 속을 안 드러내는 이렇게 하나는 보따리를 이렇게 보자기를 한 겹으로 싸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된 거는 이 한일 관계라는 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얘기는 뭐 앞으로도 쭉 하겠습니다만 시진핑하고 이제 문이 어저께 만나가지고 제가 볼 땐 시진핑도 굉장히 짜증났던 것 같습니다. 둘이 얘기 나누는 얘기를 보니까 뭐 사드 얘기, 비핵화 얘기 하는데 또 문재인도 시진핑이 이제 뭐 이 다국적 그 무역 이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유지해야 된다. 이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좀 그건 맞다. 이러면서 룸을 약간 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한 말이 아마 A4 용지 보고 이제 써준 대로 내가 여기서 이 5분쯤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 없겠지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것도 짱난가죠. 외교도 밀당이고 뭐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또 마지막에는 시진핑한테요. 우리나라 꼭 와달라고 또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달리는 거, 이 스토커질 이게 이제 문재인의 말하자면 장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각국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간은 외교 당국을 통해서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진핑을 초청한 또 하나의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 아베. 아베가 벚꽃 필 때 한번 오면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진핑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네. 띵하오. 구체적인 날짜를 잡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재인 초청에는 나 안 갈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아베가 초청할 때는 날 잡자, 띵하오,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엄청난 망신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게. 저는 그 둘의 대화록을 보면서 진짜 한심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분을 만났다고 그래요. 40분 만났으면은 이제 통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쪽에서 한국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20분입니다. 대화. 자, 20분이면 처음에 만나가지고 그래 뭐 잘 있었니 뭐 이렇게 하고 5분 뺍니다. 그럼 15분입니다. 15분 동안에 무슨 이야기 했을 것인가? 그런데 이제 우리 고민정 대변인이 전한 그 대화록 또는 대화 내용의 요약을 보면은 이렇게 돼요. 북한의 시진핑이 김정은 북한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불변하고 제재 해제를 희망하고 북미 대화 통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과 화해협력 추진을 용의가 있다. 북한 측이 이야기했다는 건데 이게 시진핑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데 전 이것도 거짓 브리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날 북한 외무성 국장이란 자가 북한 측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을 그렇게 욕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마저도 저는
우리 청와대의 설명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자의적으로 그냥 브리핑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상회담의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각국의 사정에 맞게 그냥 브리핑을 하도록 이해를 해줍니다. 그런데 고민정 대변인이 아마 시진핑과의 대통령과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담을 아마도 청와대에서 아주 짜집기를 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청와대 입맛에 맞게 한 게 아닌가, 결국 거짓 브리핑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제 한 곳을 선택하길 바란다 시진핑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면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CCTV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1대1로에 참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부인했어요. 아마 앞에선 또 문재인 대통령 참가하겠다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거짓 시진핑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담을 거짓 브리핑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진핑하게 했던 이야기는 자꾸 이야기하지만 문재인은 혼자의 이야기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야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문재인은 혼자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시진핑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숙이고 어떤 훈수를 듣고 또 어떤 이야기를 좀 우리 자존심 상한 이야기 했는지 밝혀져야 하는 겁니다. 네, 유춘복님께서 청와대에서 세탁소 브리핑을 했다. 네, 김인혜님은 참 고민정이도 힘들겠다. 다 네, 맞는 네. 말씀 같습니다. 네, 백지연님께서 그걸 시진핑한테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네. 너무너무 붕괴하셔가지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늘 감사한 우리 백지연님. 네. 자, 그런데요, 이 성림호님이 이 문재인 뽑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성하라 이렇게 그냥 경문으로 올려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정원이 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 눈치가 없으면 밥그릇도 빼앗기는데 진짜 눈치 없다. 그리고 써니키님, 문재인은 이 체력장에서 매달리기는 잘했던 것 같다. 이거 하나는 만점인 것 같다. 이러고 네. 박준영님이라든가 또는 카드라이버님, 뭐 임준영님께서 참 눈치 없다. 그리고 국제감각 없다. 이 문제를 걱정하셨어요. 특히 카드라이버님은 쩝쩝하는데 1분. 그래서 임준영님이 그래서 2분보다는 좀 많았던 거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근데 어저께 이제 오사카 교민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문재인이 한 얘기도 제가 보기엔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교민들은요, 지금요, 입에서 단내가 난다고 그럼요. 합니다. 네. 일본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우리 이도경님께서도 그때 글을 올려주시면서 참 수출도 힘들다. 네. 바이어들도 안 온다. 이렇게 네. 굉장히 고통을 올려주셨는데 오사카 교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눈치도 굉장히 안 좋고 네. 그다음에 그 일본의 우익단체가 그 앞에서 맨날 그 쭈루하시 있는데 거기서 그냥 한국인들은 나가라 이러면서 조선인들은 북한으로 가라 이러면서 아주 위협적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다, 못 살겠다 이렇게 고통을 토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냐. 오사카에서도 촛불 시위해 주셨죠. 이 촛불혁명 정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주세요. 야, 그래서 거기에 나갔던 분한테 제가 얘기 들었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민단 간부들이 제발 미래로 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네. 미래로 가자. 그런데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란 단어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 같아요. 미래란 단어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 네. 어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정부가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정부가 미래를 이야기한 것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부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 또 과거. 일제 36년 뭐 해방 이후 50년 하다가 이제 뭐 영조 순조 네. 그 과거 이제 뭐 광개토 대왕까지 네. 가고요. 이제 단군까지 갈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런 과거만 이야기하던 이런 사람에게 미래 네. 없죠. 그러니까 오직 답답하면 민단에서 미래로 갑시다. 한일 관계 미래로 갑시다. 이건 사실 한일 관계 미래로 가자는 이야기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한일 관계는 정리 어느 정도 잘 했다고 봐요. 특히 이제 일본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자신감이 필요한데 이 정부는 그 기본적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른바 한미일 동맹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약한 고리인 일본을 치는 것. 그 다음에
거듭 이야기하지만 주적을 일본으로 돌리려는 아주 악랄한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일본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시비를 거는 겁니다. 물론 일본도 옹졸해요. 일본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만 잘못했다는 거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한일 관계 문제는 원만하게, 왜? 이사를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니, 한반도 딱 잘라가지고 옮겨서 이사 갈 수가 없습니다. 옆집하고는 사이 좋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든 게. 옆집 사이 안 좋으면요, 우리가 피곤해요. 게다가 일본이 우리보다 큰 나라고 경제력이 더 큽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의존하는 바가 더 커요. 일본이 우리한테 의존하는 바보다.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민단 간부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하하는 분도 얼마 전에 식사를 했는데 일본에서 식당을 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안 된답니다. 일본인들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왜?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정부가 만든 거 아닙니까? 한때 연사만 해가지고 일본 주부들 한국 얼마나 왔었습니까? 한국의 우리 문화, K컬처 얼마나 일본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싫은 거예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가 너무나 일본에 관련해가지고 너무나 의도적으로 적을 만들어서 어떤 의도는, 그 의도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 때문에 우리 제일동포들만 죽어나는 거, 정말 미래를 이야기하는 제일동포들의 마음 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네. 자, 마시멜로님 정수기 욕하지 마요. 왜냐하면은 치매노예 외출하면 간병인 필수잖아요. 체코에서 환자 잃어버리고 놀란 정수기 표정 선하시죠? 네. 이래 저희가 한번 웃어봅니다. 자, 박진홍님께서 오클랜드에 사신다고 하면서 이 정말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의 울타리 속에서 사는 우리보다도 해외 동포들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가요.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또 하나 놀란 것은 뭐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즉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외신하고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너무너무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풀어가야 된다. 근데 외교에 있어서는요, 뭐 치사한 것도 없고 뭐 다 없습니다. 오로지 국익입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오지랖이나 걷어라, 너 빠져라, 네 국내 일이나 보니까 난린데 국내 일이나 다 돌봐라, 이런 것도 김정은이가 자기 입으로 안 하고 권정근이라고 미주국장 시키지 않겠습니까?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하자면 마지막 그 한꺼풀은 남겨두려고, 그 권정근이라는 애가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걔가 오바했어요 이러면서 어느 한순간 또 문재인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은 딱 다리를 붙이는 게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기본적으로 볼 때 김정은보다도 훨씬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진짜 문재인이 무슨 협상을 하고 1대1 회담을 하는 거, 이거 진짜 막아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저희가 이제 오사카에서 이 교민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촛불혁명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해 달라 뭐 이러면서 그걸로 거의 10분을 끌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언제적 촛불입니까? 그 다음에 이 촛불 하나밖에 이거 갖고 우려먹을 게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촛불도요, 문재인이 좋아가지고 한 촛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세 번째 주제 석방 3시간 만에 이 민노총에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 교민들이 아까 올려주신 분들처럼 그랬다는 겁니다. 촛불도 싫고요, 노란색도 싫고요, 달보기도 싫다고 어저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어제 현재 지금 이제 그 오사카에서는 G20 회담에서 보통은 이제 한미일 세 나라의 정상들 모여서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미일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미국, 일본, 인도를, 한국 대신 인도를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일 인도 동맹 체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미국의 이제 아시아 태평양 인도양 전략 때문에. 자, 그 전략의 기본은 뭐냐? 대중국 포위망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일본은 미국 측에 완벽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아베 만나가지고 다 소리하면서 자, 꽃피는 벚꽃 시절 다시 와라. 시진핑 오겠다.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합니다. 미국 측에 명확히 서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사실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센카쿠 열도 문제 때문에. 게다가 또 확실하게 미국 편에 일본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또 그렇게 해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 대통령 왜 못합니까?
중국에도 최고, 일본에게는 완전히 최고. 왜 이걸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외교 능력 빵점. 그게 국가 망신, 그다음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말 걱정하게 만드는 이 대통령의 외교 행태, 이 정부의 외교 능력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네, 김현님,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또 모든 것이 이 촛불로 인해서 재앙이 왔다. 우리 맹호부대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아마도 촛불로 일어선 정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촛불로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보수 우파의 횃불로 아마 그들은 심판을 꼭 받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거의 동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옆 나라에 있는데 2박 3일 가는데 그렇게 동반을 한 걸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문재인 정부도 뭐 돈 아끼고 뭐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영부인들의 외국 그 순방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비 때문입니다. 이 마크롱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대부분 혼자 다녀요. 트루도도 혼자 다니고요. 그런데 뭐 옆에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일본도 못 가봤나 봐요. 그 부부끼리는 패키지로 완전히 뽕을 뽑으려고 하는 걸 이번에 느끼고 있습니다. 자, 박준현님 안전빵빵이 좌파들의 적인가 봅니다. 아랍어 매크로들이 공격 많이 하네요. 제2의 드루킹인가. 네, 뭐 제 홈피도 그렇고 지금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도 정신 못 차리니까 우리 보수 우파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네, MJ 한님 말씀처럼 부부가 쌍으로 정신이 나갔습니다. 저는 네. 정말요. 네. 그 여사님께서 따라다니는 거 이거 정말 제정신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봐주려고 하더라도 지난번 노르웨이 간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 전부터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1박 2일이고 따지면 2박 3일 일정인데 여사가 나서서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호텔에서 같이 잡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요, 스시도 먹고요, 쇼핑도 하고 그건 정말 할 일 잘못된 많을 겁니다. 거예요. 그건. 예, 할 일 많아요. 네. 자, 박진호님께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만한 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오클랜드에 사시는데 이민 온 사람들이 너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이라서 놀랬다. 놀랄 거 없습니다. 호의적인데 왜 이민을 가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 딸도 문바 1호도 이민 갔죠. 거기다가 아들은요, 파슨스 나와가지고 거기 런던에서 지금 노는지 일하는지, 그리고 딸은요 말레이시아인지 태국에서 또 뭐 하는지 다 자기네 자식들은요 다 외국에 보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꼴통령 문재인님께서 이 정부의 주특기는 전 정권 사람들 간방 보내기와 나라 경제 거덜내기입니다. 맞습니다. 자신들이 양선에 축적하고 있는 적폐와 무능은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네. 자신들의 이 눈에 있는 들보가 안 보이는 거죠. 남의 티끌만 얘기하고요. 자, 써니 김님께서 정수기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라는 시인 자유인님 글에 의해서 몰래 변정하고 오사카 성도 관광하고 뭐 스시, 사케, 쇼팡 다 할 거다. 자스민님,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